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산업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산업 기사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겨울 방학 특강으로 강의를 했는데 복습 차원에서 강의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전자산업 기사는 네 과목의 시험을 칩니다. 전기자기학, 회로 이론, 전자회로, 전자계산기 일반, 그리고 전자계측이 나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부하는 것도 뭐 한 방법이겠지만은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5개 과목이 전부 다 쉽다면 다행이지만은 쉽지 않은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도 있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자격증이나 마찬가지로 그 자격증 과목 중에 2과목 이상은 내가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 그래야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증 과목 중에는 일부는 배우지 않는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과목 중에 2과목은 80점 이상, 그 다음에 2과목은 40점 이상, 1과목은 60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80점 이상의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완벽하게 안다 할 정도로 만들어야만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0점 이상을 맞겠다는 2과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과목의 개념을 이해하고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전반적인 어떤 이해 수준만 가지고 있으면 40점은 넘을 수 있습니다.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고 40점 밑으로 있으면 과락으로 자격증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과목은 반드시 80점 이상, 2과목은 40점 이상, 1과목은 60점 이상 이렇게 해서 평균 60점이 넘도록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전자산업기사에서 보게 되면 전기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은 이 과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0점 이상 목표. 그 다음에 회로 이론. 회로 이론도 일부는 배우지만은 일부는 배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이 회로 이론도 40점 이상. 그리고 전자계측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실험 실습하면서 많이 접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60점 이상. 그리고 전자회로는 80점. 전자계산기 일반도 80점. 전자계산기 일반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2과목을 고른다면 전자회로와 전자계산기 일반을 8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자학과에서 전자계산기 일반의 일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만은 그 부분만 설명만 들으면 충분히 80점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따라온 친구들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맞기가 쉽겠지만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반면에 전자계산기 일반은 조금만 노력하면 성적을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리회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과에서 배우기 때문에 전자계산기 일반을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전자회로는 당연히 전자과니까 거의 만점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하기 쉬운 전자계산기 일반을 80점 이상을 맞는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계산기 일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 취득하는 책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구입을 해서 어떤 책이든지 최신형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책은 지금 2015년도 책인데 전자산업기사 필기 방학 때 특강을 한 내용이라서 뭐 새로운 책을 굳이 구입 안 해도 설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전 책으로 예전에 특강할 때 사용한 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기 역사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 순서가 있네요. 1장 전자계산기 논리회로 자료표현 연산 명령의 수행과 주소 지정 방식 인터럽트 5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억장치와 입출력 채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쉽게 지나가고 좀 어려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컴퓨터의 3대 장치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중앙처리 장치에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있는데 이 3대 장치에 이런 제어 장치나 연산 장치를 끼워 넣고 틀린 것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5대 장치 입력 기억 제어 논리 연산 장치 출력 장치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뭐 이런 내용들. 자, 바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 흐름도를 표시하는 기호 중 라인 프린트 출력을 의미하는 것은 뭐 4번 그냥 외우면 되겠죠. 순수도 흐름도 플로 차트 기호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와 동시에 공부를 하면 되겠죠. 1번 판단, 2번 단자, 개시 종료, 3번 처리.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네모는 정의된 처리. 네모가 처리죠. 처리인데 predefined 된 프로세스 처리라는 거죠. 자, 문제 보면 답이 거의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자료의 흐름을 중심으로 시스템 전체의 작업 처리. 그럼 시스템 순수도겠죠. 자,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을 할 때 서브루틴 사용 시 미리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서브루틴 실행 후 복귀 번지를 결정한다. 자, 복귀 번지는 서브루틴 실행 후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브루틴으로 들어갈 때 이미 기존에 처리되는 번지에서 서브루틴으로 들어가서 당연히 복귀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고급 언어라는 게 뭐 고급이라는 뜻이 아니고 레벨이 하이 레벨, 로우 레벨, 로우 레벨 언어, 저급어 언어는 컴퓨터에 비슷한 언어, 그 기계 언어, 어셈블리 언어가 되겠고요. 고급 언어는 이제 C라든가 이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언어는 컴파일러로 번역해 주겠죠. 컴파일러. 자, 컴퓨터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 나왔죠. 연산 논리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에 포함된 거죠. 용도의 관계가 옳지 않는 것은 흐름의 중단된 부분의 연결 아니고 단자는 시작 종료를 표시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플로 차트의 기호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G80에 팝 BC 명령을 수행한 직후에 스택 포인트의 값은 이제 스택 포인트는 이제 스택에 저장하는 거죠. 스택에 저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스택 포인트는 집어넣게 되면 값이 증가하고 내게 되면 이제 값이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스택 포인트는 말 그대로 이제 스택이 되는데 이런 스택, 이런 상자 속에 이제 뭘 집어넣겠죠.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게 이제 푸시입니다. 푸시요 또 집어넣고 이러면 이제 이게 하나씩 증가되겠죠.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근데 이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끄집어내면 밖으로 끄집어내. 팝이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팝을 하게 되면 끄집어내게 되면 이게 값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일씩 감소한다. 자, C 언어에 대한 특징은 옳지 않는 것은 뭐 분할 컴파일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고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설명 중 가장 적당한 거예요. 자,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 계산기에서 명령어가 실행될 때 그 제어 신호를 내줘야 이제 더하기나 빼기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런 제어 신호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사람이 짜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이제 그 명령을 처리하게 되겠죠. 이 프로그램은 뭐 제어 신호를 저장해 놨다가 그 스텝에 맞게 이제 제어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로 내장된 컴퓨터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으로 옳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CPU의 실행 속도는 메모리 액세스 시간과 무관하다. 메모리에 어떤 내용을 가져와야 동작이 되니까 실행 속도와 메모리 액세스 시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메모리 액세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뭐 캐시 메모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실행 속도를 높이죠. 어셈블리 언어로 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변환하는 것, 어셈블러죠. 어셈블러. 자, 프로그램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발 경향이 아닌 것은 뭐 초전도체와 같은 신소체 이용 이런 건 아니고. 자, 이런 공부할 때 아닌 것 할 때 개발 경향은 나머지가 개발 경향이라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 읽고 두 번째 볼 때는 답만 본다든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의 로드 스토어의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환 기능은 로드 명령하고 스토어 명령은 읽고 쓰는 거죠. 저장하는 거. 전달 기능이에요. 전달 기능. 자,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의 차이점은 뭐냐? 인터프리터는 통역 프로그램, 통역. 통역은 바로 소스, 우리가 소스 프로그램에서 바로 실행을 시키죠. 컴파일러는 이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시키는 거죠. 생성시켜서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만들어진 목적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그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원시 프로그램에서 바로 실행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제 목적 프로그램의 실행은 컴파일러가 하는 거고, 인터프리터는 그냥 그 소스 가지고 바로 실행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자, 컴퓨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물론 뭐 추론과 요즘 인공지능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능은 있지만은, 그 추론이라는 것도 사실상 수많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하는 거지, 창조적 사고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거죠. 아닌 것,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상세히 그리는 게 아니고, 흐름돌은 상세히 하는 게 아니죠. 플로우 차트 장점이 아닌 거는 뭐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가 적혀 있네요. CPU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 중요한 두 부분은 연산장치하고 제어장치. 병렬 처리의 목적은 처리 속도의 향상. 그러죠? 다음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처리. 이 처리가 아니고 입출력이죠. 입출력. 엔드 맞고, 전자계산기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통신 제어장치. 어드레스 리드나 라이트하는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인 어디로 보낸다. 이제 메모리에 읽거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를 메모리로 보내줘야 그 메모리가 그 주소에 들어있는 정보를 쓰거나 읽게 해주겠죠. 내보내주겠죠. 프로그램 고쳐 나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디버깅. 뭐 시스템 순수도.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은 지금 이 시스템 프로그램이 아니죠. 고속 연산의 실행 방법이 아닌 것은 뭐 병렬 처리, 파이프라인, 뭐 선형 처리 방식, 특수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방식. 선형 처리 방식 아니죠. 선형 처리는 시리얼하게 처리된다는 건데, 그러면 고속이 아니죠. 하나 하고 하나 끝난다. 파이프라인은 뭐냐? 싱글 인스트럭션 스트림 앤드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파이프라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명령을 계속 보내면 그 명령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처리할 때 한 명령에 명령을 해석하고 명령을 해석하는 중에 이미 그전 명령은 실행하고, 또 다른 명령 처리할 때 명령 패치할 때도 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멀티플하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이크로 프로세스 특징은 옳지 않는 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단일 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장 발생이 안 될 수 적죠. 적을 수 있고, 보수가 대단히 어렵다. 이건 뭐 좀 보수할 이유도 없지만은 굳이 이게 특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중앙 처리 장치를 직접 한 것이다.
자, 집합 프로그램의 집합을 바꾸는 스위치를 설명하고 인덱스 변환, 초기치 설정 등의 준비를 나타내는 경우 준비. 자, 준비다 이거죠. 외워두면 됩니다. 입출력, 시작 종료, 처리 뭐 그런 뜻이죠. 내부 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데이터 버스가 있고 어드레스 버스가 있고 컨트롤 버스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이 세 개가 내부 버스다. 컴퓨터 동작 상태를 감시하거나 오퍼레이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치로 필요에 의하여 동작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는 콘솔이죠. 콘솔. 터미널, 모니터 화면 있고 키보드 자판 있고 그걸 우리는 콘솔이라 그래요. 버퍼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 버퍼는 주객장치 용량을 크게 하는 게 아니죠. 주객장치와 컴퓨터 사이에 속도 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용량하고는 무관합니다. 순수도 작성 시 사용하는 특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 자, 플로차트 기호는 조합이다. 컴파일러 또는 어셈블러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소스 프로그램, 소스를 원시 프로그램, 소스, 오브젝트, 시스템, 유틸리티,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소스라 그러죠? 작성한 거를. 스캐너 다 아시는 거고. 직렬 통신 속도를 나타내는 것은 BPS다. 프로그램 번역 기법에서 프리프로세스의 의미는 프리프로세스가 하는 거는 뭐냐면 중간에 우리 뭐 인크루드 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처리해 줍니다. 처리해 주는 거죠. 자, 마이크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문제 나왔던 거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체제를 말합니다. 윈도우즈나 뭐 이런 것 얘기하겠죠. 원시프 소스 프로그램.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처리 장치 프로세스를 크게 부분으로 분리하면 연산제어. 자, 이상으로 일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